자, 조국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정상적인 이 고치라면 문이 고치 아닙니까? 수건을 던져야 되죠. 지금 조국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그야말로 이 녹다운을 수도 없이 당하는 그런 지금 권투 선수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끝이 보이는 승부가 됐는데요. 결정적인 것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처음부터 조국 일가가 코링코에 투자한 돈 중에 10억 5천과 관련되는 비슷한 내용의 돈이 들락날락거렸다. 그 돈을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이 사모펀드에 정경심과 아들, 딸로 해서 10억 5천을 냈지만은 그거 지 돈 아닐 거다. 그래서 그 돈이 진짜로 투자했다 하면 그 돈을 내가지고 그대로 쭉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펀드를 조국같이 지금 저 코링코와 관련되는 익성, WFM, 웰스 CNT 같은 그런 이 판을 짜는 구조에서 좀 보십시오. 레드펀드도 익성자회사 IFM, 또 블루펀드로 웰스 CNT, 그리고 배터리펀드로 WFM 이래가 엮어서 하나로 상장시키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 코스닥 상장의 빼대가 되고 하나는 이 매출을 잡는 웰스 CNT는 그거 매출 흔적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신소재 사업이라고 하는 배터리, 2차 전지, 정부의 국책 사업의 명분이 되고 이걸 합쳐서 이 뻥 튀겨 먹으려고 위에 상장시켜서 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조국이 자기 돈을 10억 5천이나 내요. 통상적으로 조국이 이 일에 온하고 이 최갑인데 그 갑한테 돈을 실제 투자시켜요. 10억 5천이나. 세상의 뇌물이나 또 권력을 이용하는 일 중에 저렇게 자기가 10억 5천이나 내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낸 돈이 아닐 거다. 실제 냈다라고 모양을 갖췄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조국 가족이 13억 8천, 그리고 코링코가 지금 10억,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23억 8천이 웰스 CNT에 들어갔다가 그 중에서 또 이 웰스 CNT에서 다시 IFM으로 13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5천만 원은 웰스 CNT의 최태식 사장이 유일하게 5천만 원을 썼고, 그러고 남은 돈 10억 3천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2017년 11월까지 이제 조동범이한테 수표로 전해졌고, 그래서 조동범이는 그거를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해가지고 익성의 이 회장한테 줬다. 지금까지 스토리가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조동범은 이 최태식한테 익성의 이 회장한테 줬다 하면 배터리하고 연결된 게 들통나니까 죽은 하청업자한테 줬다고 덮어세우자 하니까 이 최태식이가 그건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국 일가가 투자한 돈은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그 단초가 나왔습니다. 익성 측에서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동범에게 현금 10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동 사채시장에서 환전을 해서 익성에 줬다. 익성에 줄 것 같으면 말라고 맹동 사채시장에 가서 환전을 해서 현금으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촌 조카는 익성에 줬다고 하는데 익성 관계자는 돈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조동범은
웰스 CNT에서 받은 수표 10억 3천만 원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익성의 이 회장한테 건넸다고 검찰에서 말했습니다. 자, 녹취록에는 조동범이 익성에서 이 회장이 시켜서 10억을 전세 자금으로 받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빌렸고, 그걸 빼달라고 해서 웰스 CNT 돈으로 갖다 줬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해서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익성에서는 조동범이한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 여러 차례 걸쳐서 조동범이에게 35억을 빌려줬지만 이 돈은 모두 수표로 받았다. 그래서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10억 3천만 원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익성 측은 조 씨에게 빌려준 돈 중 10억이 웰스 CNT에 투자된 것을 알았지만은 돌려받지 못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화된 10억 3천만 원이 이렇게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용도를 감추고 있다라는 것은 검찰이 지금 정경심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액수가 비슷한 부분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 5천, 결국은 이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돈은 다른 돈으로 메꿔지고 결국 그 돈을 되돌려 받았다. 자, 지금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실 아직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YG 커머스에서 또 10억 5천이 빌려줬다가 돌려준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조국 일가가 지금 제 추정대로 그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에 돈을 돌려받고도 10억 5천을 투자했다라고 우기면 그 돈은 일종의 뇌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진짜 조국은요, 정상이라면 이쯤 되면 그냥 손을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조국이 주범이고 조범동이가 공범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조국이 직접적으로 전부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조범동이 구속해서 공직자윤리법의 공범이라면 조국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죄를 확정해 놓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조범동이가 코링코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를 다 관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국 부부가 조범동을 통해 펀드 운영을 상당히 알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조국이 결국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설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이미 2015년 말에서 2016년 사이에 조범동이 마누라한테 5억을 건네서 그 돈 중에 2억 5천이 코링코 PE에 초기 설립 자본금이 됐다는 겁니다. 익성에서 돈이 또 조금 들어갔는데 어쨌든 조국 부인이 한 70%에 가까운 돈을 댄 걸로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조씨 일가의 지금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신탁증권의 김 씨는 정경심이가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코 PE에 차명 투자하는 부분을 상담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에 임명되기 전에 재산이 공개될 거니 남의 이름으로 투자한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조범동이는 2017년 8월에 정경심이로부터 펀드에 투자받고 난 이후에 회사 직원들한테 조국 수석 배우자가 우리한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업계에서도 조국과 정경심이 투자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정경심이 등 일가가 코린코 B의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정건사 직원 김 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 자, 그래서 WFM이 지금 인수될 때 조국이 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 2017년 9월인가 인수됐잖아요. 그때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를 다 미리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400만 원의 자문료를 7달 동안 받아갔고, 그래서 조국 일가와 조동범이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조동범이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셀프 간담회에서 말을 했던 어디 투자했는지 투자처를 모른다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 투자운용 보고서는 조봉동이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가 우국종이라고 WFM을 팔고 배터리 펀드를 통해서 다시 투자를 한 이 우국종이라고, 원래 A1A라는 영어 이보영 영어 강사 교재 출판 회사 코스닥 상장사의 지금 오너인 우국종. 자, 도망을 갔었죠. 우국종이가요. 자, 이 사람 도박에 관한 지금 의혹 제기도 있었으니까 검찰이 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우국종이가 17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범동이하고 같이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도망간 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코스닥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17년 10월에 이 코린코의 WFM 주식을 90억 원어치 팔았다가 또 80억을 가지고 코린코 B의 펀드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린코 B는 이 배터리 펀드에 투자받은 돈으로 또 WFM 주식을 추가 매입해서 최대 주주가 됐죠. 둘이 주고받으면서 이 WFM도 자기 회사 주식을 상당히 소유했고 코린코는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럼 WFM은 멀쩡한 자기 회사를 딴 데 300억대에 팔아라는 사람이 있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밑으로 내리앉으면서 펀드를 통해서 소유하고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받고 팔지도 못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그것은 조국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WFM이 다른 방식으로 크게 대박을 치려고 이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국종이 코스닥 상장사인 WFM의 주식을 포기하고 대표직까지 코린코에 넘겨준 것을 두고 검찰은 코린코가 우국종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죠. 상식적으로 추리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300 몇십억에 팔아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100 몇십억에 회사 넘겨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또 코린코가 최대 주주가 되도록 하고 지는 2대 주주로 내려앉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상장시켜서 2차 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대박을 치고 실적은 웰스 CNT로 잡을 거고 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애따 내가 전부 가지고 뭐 적게 팔면 많아. 그건 내가 이 회사를 그냥 팔아먹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지분이 2대 주주로 내려앉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박 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하던 WFM이 코린코에 인수되면서 2차 전지 사업으로 종목을 바꿨는데 실제 매출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우국종이하고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한 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버스의 정상훈이가 체포됐어요. 그건 제가 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0억 3천은 현재 검찰도 정경심이한테 되돌아간 거니까 저렇게 그걸 가지고 말을 맞추려고 사채시장에서 할인까지 해서
현금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